지금 카르텔 상황만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회사들 돈잔치 구조가 지금 더 완전히 공고해진 결정판이에요. 1983년도에 보험개발원 민관화됐고요. 1998년도에 금융감독원 민관화됐고 1960년대서부터 2004년까지 유배당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 무배당만 팔게 됐고 지금 배당보험은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보험의 주인은 누구냐면 배당보험 가입자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카르텔 시장으로 완전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다르냐면 상품 구성은 우리나라 배당보험 지금 없어요. 완전 경제시장 배당보험 70% 정도, 지급여력 비율 우리나라 200%도 안 돼요. 다 계열사 세우고 뭐하고 주주 이익 빼가고 뭐 이런 거죠. 완전 경제시장 500%가 넘어요. 공시율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쓰는 꼼수율, 금융용어도 아니에요. 뮤추얼사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고 뉴욕 라이프 올해 160 연속 배당하고 있고 유지율 우리나라 2년 지나면 3명 중에 1명은 다 손해보고 떨어지는 시장. 홍콩 시장 유지율 98%. 전매 시장은 아예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차로 치면 중고차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전매 시장을 들어오면 해약하면 나머지 해약환급금 다 보험사가 먹어야 되는데 전매 시장이 들어오면 더 주고서는 전매 시장에서 가입자가 더 챙겨갈 수 있으니까 전매 시장 다 도입 못하게 한 거죠. 감독기가 우리나라 100% 민간, 그리고 거기에 유지비도 민간에서 받아. 해외 같은 경우 정보는 민간이지만 보험회사들과 완전히 100% 독립이죠. 피감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죠. 주력 상품 우리나라만 저해진 무배당 팔아요. 전 세계에 저해진 무배당 파는 나라 금감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유율 산정 민간기구에서 하고 있죠. 보험회사들에서. 유율 산정 우간다도 정부에서 해요. 정부에서 엄격하게 해야 돼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카르텔 황국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냐. 똑같은 정기보험인데 미국은 동일한 조건에 47,000원, 우리나라가 USA는 16,000원, 거의 한 3배가량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비싸게 정기보험 가입해요. 배당보험이 일반적으로 무배당보다 비싸요.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받고 그러니까 주인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무배당이 동일한 조건에 홍콩에 배당보험보다 40%나 비싸요. 우리나라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나라 현황이고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르텔이 바뀌어야 되냐면 카르텔이 지금까지 쭉 그 기업이 산업화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냐면 여지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주로 사람들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다 쳐도 앞으로는 금융시대예요. 금융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끝났어요. 도시화가 끝나고 금융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도시에 몰려 사는 게 비율이 90%가 넘어가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8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가 저 정도고여서 2010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인구 5만 이상 도시에 다 몰려 살고 있죠. 그럼 도시화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이 다 버티고 있냐면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1971년생이 100만 명이 넘고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26만 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을 85만이라고 잡으면 지금의 71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8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사는데 불과 50년 후에 2천만 대의 대만 인구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 클리프가 1971년생이 은퇴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면 아주 엄청난 인구 클리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화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구가 한꺼번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눠 살죠. 집 나가서 분가하는 거죠.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만큼 인프라스트럭처가 넓어진 거예요. 그럼 한 불과 10몇 년 지나면 금융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가지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구조, 산업화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가리봉에서 초등학교를 왔다 들으면서 하는데, 그때 그 구로공단이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 구성원도 도시 빈민에서 조선족으로 바뀌고 경공업, 중공업에서 IT 단지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80%에 가까운 부동산을 올인되어 있지만 이 자산이 금융화 시장으로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미국의 30%, 일본의 40%대, 유럽의 한 50%대로 금융 자산으로 많이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카르텔화 돼 있어. 그럼 그 카르텔화 돼 있으면 이익은 누가 계속 향유하냐? 기업이 향유해요. 우리 후세들은 계속 손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럼 카르텔 구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승만과 부적축제자 1호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좀 바뀌었는데, 이 설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뮤추얼과 주식회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회사의 주인은, 뮤추얼사는 배당보험 가입자고 주식회사는 오너가 주주예요. 뮤추얼사는 오너가 배당보험 가입자고, 대표회사가 뉴욕라이프나 뭐 매치뮤추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다 생보, 손보가 다 주식회사죠. 주력 상품은 다 뮤추얼사는 배당보험이고 주식회사는 수익성 상품을 내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뮤추얼사가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탈뮤추얼화,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탈뮤추얼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보험이 되게 화랑되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주식 상장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더 시장에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한테, 배당보험 가입자들한테 주식을 배분해야 돼요.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주식을 배분해야 되고, 배당보험이 주식회사에서 팔 수 있어요. 1990년대까지 가입자한테 이익의 7대3으로 배분하는 게 관례였고 국제룰,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입자가 9, 주주가 1이 국제룰이에요. 스탠다드 룰이에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미국의 엄청난 뮤추얼사들이 스탁으로 하면서 주식을 다 배분을 하고 그랬어요. 투표를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자들한테 바꿀 건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매트라이프, 프루덴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주식회사로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작 회대만 했지 우리나라 상품만 판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매트라이프나 프루덴셜은 다 뮤추얼이었어요. 매트라이프는 메트로폴리탄의 약자였고, 프루덴셜은 뉴욕 건너편에 뉴욕의 본사가 있고, 매트라이프는 뉴욕의 제일 큰 뮤추얼사였어요. 이제 스탁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이시다시피 보험 가입자에게 4.94불의 주식을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줬어요. 언제? 2000년. 프루덴셜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상장하면서 주식 줬어요. 언제? 2000년. 2000년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핵심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좀 유심하게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본격적으로 보험이 시작하게 된 시점서부터 1960년대에서부터 1992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엔 유배당밖에 없었어요. 유배당만 팔았어요. 유배당만 팔았고, 그 이후에 1992년부터 유배당과 무배당이 2004년도까지 같이 팔았고,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배당을 동시에 다 없애고 무배당만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들이 100% 주식회사인데 100% 유배당만 팔았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을 줘야 돼요. 국제 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당보험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에 유배당 팔고 상장하려고 해봤더니 1987년도에 국제 룰이 7대 3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경부가 70%는 보호가입자, 유배당 가입자한테 줘라. 30%는 주주가 가져라. 했더니 삼성전자 주식 줄까요?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인데 계열사 여러 다 갖고 있는데 안 주겠죠. 하나그룹, 한화생명이 꽤 갖고 있는데 70% 가입자들한테 줄까요? 안 주겠죠. 그래서 유야무야 됐어요. 흐지부지 됐고, 그래서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1992년도에 무배당이 들어왔고, 이때 다 아시겠지만 프루덴셜이 외국자 기사를 해서 무배당이 좀 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이제 무배당을 사람들이 가입을 했죠. 무배당 종신보험.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전격적으로 유배당 비율을 확 줄이고 2004년도엔 아예 유배당을 없앴죠. 왜냐하면 상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가 일단락이고, 그래서 2004년도에 요 시점에 배당보험을 다 없애고 핵심적으로 1998년도에 금감원이 재경부에서 금감원으로 민영화가 됩니다. 민영화가 되고 몇 년 후에 배당보험을 없애고 2004년도 몇 년 후에 보험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핵심, 배당보험 가입자한테 하나의 주식도 배분하지 않고. 이게 60년 짧은 히스토리입니다. 이 짧은 히스토리에 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설명드려보면 근 30년 동안에 1962년부터 1992년 동안에 유배당만 있었어요. 배당보험 가입자가 주인인데 판매는 주식회사예요. 배당보험 가입자가 주인이에요. 이게 70% 이상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국제 룰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익을 주식회사가 내겠어요? 잘 안 내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배당 히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스웨스턴 미러키의 본사가 있죠? 150년 연속 배당한 히스토리예요.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의 히스토리도 없어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배당 거의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거에 앞서서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첫 단계, 이게 지금 최근에 삼성 이재용 씨가 사면되고 감방 갔다가 사면되고 이게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씨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삼성이란 기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보험을 보험답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